그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세포의 물질 운송 메커니즘을 규명한 미국의 교수 3명이 수상했는데요. 세포 내에서 인슐린 등의 물질이 적시에 정확한 곳으로 이동되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예방에 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강대 이덕환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노벨 생리의학상 미국의 교수 3분이 수상하셨는데 각각 어떤 분들인가요? 예, 이번에도 미국이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랜디 셰크만하고 제임스 로스먼 교수는 미국 태생의 미국인 교수고요. 토마스 지도프 교수는 독일 태생으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박사 후 과정을 가서 지금 미국에 정착해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네. 결국은 제가 이 세 분의 이력을 이렇게 쭉 봤더니 미국의 유명한 대학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미국 교육의 아주 걸작품들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분들이 세포의 물질 운송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인가요? 예, 우리 몸은 100조 개 정도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세포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 그 세포의 작동에 필요한 원료 물질들, 우리가 영양분이나 또는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필요한 세포에 적시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요새 뭐 물건이 필요하면은 어디다가 주문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택배로 저희 집에다가 이제 그 물건을 전달을 운반을 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체계가 우리 몸에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의 어떤 세포가 어떤 물질이 필요하면은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베시클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인지질로 되어 있는 그 포장에 쌓여가지고 그 인슐린을 포함한 그 물질들이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 택배 기사가 저희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들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포의 그 소포체가 도착을 하면은 이제 도착했다는 신호가 안으로 전달이 돼서 문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문이 열려서 그 인지질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세포 안으로 전달이 돼서 세포에서 이제 필요한 생리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운송 체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물질 운반 시스템, 운송 시스템을 규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 필요한 물질을 적시에 정확한 곳으로 운송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제 필요한 물질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효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백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부르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이제 그 필요한 세포에 필요한 시기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그 세포의 생리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예를 들어서 신경 전달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 인슐린이 와가지고 그 혈액 속에 있는 당 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생리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 상태가 깨지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운반 시스템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원리라면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당뇨나 신경 또 면역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 의학에서는 그냥 경험적으로 어떤 그 생약을 먹어봤더니 질병이 고쳐지더라 이런 경험적인 치료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 의학이 개발이 되면서는 이제 대사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의약품을 얼만큼 먹어서 얼만큼이 배출이 되고 어떤 증상이 고쳐지더라 하는 또 다른 경험적인 그 수준에서 그 의학 기술을 발전을 시켜왔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물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질병이 나타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연구죠. 네, 그런데 이번 수상의 근거가 된 논문이 무려 34년 전에 발표된 거라고 합니다. 네. 이후에 많은 후속 연구가 있었지만 어떤 최초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분명히 최초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세 분의 연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이 됐으면서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물질의, 그러니까 호르몬, 그 효소들의 운반작용을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그 사실이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이분들이 그 별로 그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별로 재미없는 연구를 30여 년이나 꾸준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연구를 했지만은 그거를 모아놓고 보니까 아주 훌륭한 성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최초라는 점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이 그 최초의 아주 사소한 발견들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준 이 연구 개발 시스템도 아마 그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초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 몸의 메커니즘 전체를 볼 수 있게 한 공로를 또 인정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